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번 다루었던 주제긴 한데 요즘 이제 2차 전지 주가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아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측면에서 예측보다 조금 나쁘게 나오고 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이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높은 예전에 샀던 리튬으로 지금 2차 전지의 양극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2차 전지 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손익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차 수요에 대한 감소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기차가 비싸다 보니까 얼리 어댑터들, 그냥 살만한 사람들이 다 사고 이제는 이제 좀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결국 실적이 좀 나쁘게 4분기 실적들이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게 한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이 논란이 있었죠. 이게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고평가라는 것은 실적에 비해서 보통 주식이라는 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게 실적에 나오는데 실적에 비해서 좀 고평가됐다라는 논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대, 60만 원대 에코프로만 봐도 그때 이미 사실 고평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고평가 논란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일견들도 있습니다. 고평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 시장의 추종 매매 세력들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했을 때 사는 이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 또 테마가 반도체로 많이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반도체 기업들을 옮겨가면서 이쪽에 흔히 말하는 추종했던 수요들이 빠지면서 다른 테마로 간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산업의 문제, 어떤 2차 전지 산업이 어떤 전망이 밝지 않은 점, 그리고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하고 작년에 있었던 고평가 논란에서 쫓아가던 수요들이 좀 줄어들면서 다른 섹터로 가게 되니까 이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반토막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네. 그런 현상들이 조금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 둔화세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 지금 리튬, 인산, 철 이런 배터리 수요가 꾸준히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말씀하신 배터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리튬, 인산, 철 LFP 배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통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고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싸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삼원계 배터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로 만든 삼원계 배터리는 성능이 좋은 대신에 좀 가격이 비싸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좀 나쁜 대신에 가격이 좀 싼 이런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북미에서 테슬라 같은 것들이 전기가 방전되고 이런 거가 이야기 나왔는데 예. LFP 배터리가 또 그러니까 추위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 떨어지면은 이제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아마 지금 테슬라가 북미에 굉장히 추웠을 때 전기가 빨리 방전되는 이런 현상에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배터리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재료공학들이 많이 발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공학적인 요소가 좋아지다 보니까 LFP 배터리의 성능들이 꽤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전기차의 가격을 이야기했는데 전기차 가격이 실제 그냥 일반 휘발유차보다는 한 1천만 원 비싸죠. 1천만 원 비싸니까 네. 이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미 살 사람들 다 샀고 추가적인 수요를 만들려 그러면 전기차의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이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비싼 삼원계 우리나라가 만든 삼원계 배터리보다는 중국에 만드는 LFP 배터리를 많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LFP 배터리가 우리나라 시장을 좀 점유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 이런 데도 이런 LFP 배터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분명히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의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안 늘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가격이 높은 이런 까닭에 수요를 빨리 증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시장이라든지 전기차 시장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수요 저하 상황이라든지 이런 증시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좀 얼마나 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아까 이미 고평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반등하기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난 뭐 40만 원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40만 원선, 60만 원선 고평가 논란이 작년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올해 이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또 기대를 해서 사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실적인데 실적이 올해 그렇게 좋을 이유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아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양극재 만드는 회사인데 리튬을 비싸게 샀다라고 이야기했죠. 비싸게 산 것은 영업이익이 결국 감소로 이어지는 거고, 리튬 가격이 최근 많이 하락하면서 양극재 전체에 대한 뭐 가격이 좀 하락을 했는데 예전에 비싼 재료로 지금 좀 싸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전지 시장이 확 늘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은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성장 속도가 좀 더뎌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뭐 한 30-40% 성장할 것이라 예측을 했는데 20% 중반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줄게 되고, 이에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게 되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양극재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실적 역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식이 오르려면은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좋다든지 당장 실적이 급격하게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뭐 사실 이런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가 두 개 다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주가를 반등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수요들이 반도체 같은, 올해 반도체는 분명히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쏠려 있어서 당분간 쉽게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의 지표다 이런 게 지금 테슬라잖아요, 교수님. 테슬라가 오늘이죠.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지금 매출, 순이익 모두 부진한 상황이고, 또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지금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도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테슬라 영업이익 하락이 결국은 아까 말한 어떤 시장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가격을 싸게 팔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가격을 싸게 팔았다는 이야기고, 왜 싸게 팔았냐? 결국은 수요가 그만큼 안 생성되기 때문에, 예전의 가격으로 예전의 가격으로 그대로 판다라고 하면은 매출 증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가격을 좀 낮게 팔았고, 낮게 판 것이 결국 영업이익률, 매출에서 원가를 제하고 인건비나 흔히 말하는 재료를 제외하고 남은 이 원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말고도 사실은 또 테슬라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테슬라가 시리즈 그러니까 그 2라고 해서 새로운 모형들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차량보다는 훨씬 좀 가볍고 좀 작고 어떻게 보면 좀 싼 모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격이 좀 다운돼야, 가격이 내려가야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최근에 FSD라고 해서 이제 자율주행차 버전을 또 뭐 새롭고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면서 투자 같은 것도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지면서 수익도 좀 떨어지고 매출도 좀 부진하고, 이런 전반적인 경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전기차 시장 자체의 이슈,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특화된 이슈가 둘 다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인 큰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빠르게 수요를 늘리기가 힘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이 아마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배터리도 어떻게 보면 싼 걸 추구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차량도 좀 크기를 줄여가지고 더 흔히 말하는 저가형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저가형 차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LFP 배터리를 쓰고 그다음 좀 작게 만들어서 이런 동향 자체가 이제 조금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테슬라 주가는 떨어졌는데,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혼조세나 좀 오른 경향을 좀 보였거든요. 이게 좀 어땠습니까, 오늘? 사실은 요즘이 실적 시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서 S&P 500 나스닥의 어떤 주가를 올리는데 어떤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약간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고요. 다우도 뭐 최근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내일 이게 이번 주에 결국은 또 그 흔히 말하는 미국의 물가 성장, 물가 지수라든지 이게 또 지표들 발표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하고 어떤 기대가 동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적 시즌이 나오면서 개별 주가, 개별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런 경향, 좋은 주식들은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나쁜 주식도 좀 내려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지표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주 후반기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아마 투자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어쨌든 미국 증시는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증시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뭐 부동산 위기 이런 우려 때문인지 이 중국 증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 경제 이게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는 좀 펀더멘탈 한 요인이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주식이 올해 거의 10%씩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씩 빠지면서 중국 주식시가 더 많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부양책을 정부가 국책은행이라든지 국책기관을 통해서 주식을 매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양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게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 미중 갈등의 핵심 부분은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AI라든지 테크 분야인데 네. 이 테크 분야에서 좀 뭐 중국의 경쟁력 같은 것들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AI 분야에서 사실은 이런 혁신 분야에서 승리를 해야 결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고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를 계속 만들면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수들이 또 작은 지수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어떠한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고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중국의 지금 시장 상황 그리고 시진핑 정부가 하는 어떠한 흔히 시장의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중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뭐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경제란 것은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돼야 성장도 기대가 되고 이제 주가도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역시 흔히 말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슈들을 해결하고 혁신 기술로 가서 혁신 기술에서 미국과 경쟁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혁신 기술에서 이길 거라는 이런 전망이 좀 불투명한 것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중국 경제 자체가 작년부터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이슈들을 해결을 못하고 있고 기술 분야에 있어서 또 미국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는 양상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기술 분야에서도 확실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뭐 지준율을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증시 부양을 위해서 거액을 투입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주가 부양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간으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바닥에서 좀 올리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주가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투자 시간이 위축이 되면은 흔히 말해 손절매라 그러죠. 손해를 보면서 나도 이제 주식을 파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서 주가가 더 하락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좀 안심시키고자 증시 부양책들을 여러 개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란 거 역시 이제 경제에 의존하는 거고 경제는 펀더멘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어떤 규제라든지 혁신 전략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부동산 역시 이제 흔히 말해서 부채가 쌓이면은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할지 얼마만큼 할지 이게 구조 조정이 확실히 되는 것까지 사실 좀 나와야 이게 해결이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혁신과 어떤 규제 이런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흔히 말해서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사람들이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고 좀 어떻게 보면 불안한 상태다. 그래서 지금 저점이라는 의견 때문에 조금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경제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투자자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증시 상황도 좀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가 올해 100%다. 어쨌든 수주 점유율 100%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암모니아 운반선 뭐 사실 굉장히 네. 생소한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 예전에 많이 팔았던 뭐 지금도 수주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LNG 운반선이죠. LNG 운반선처럼 암모니아 운반선이라는 것은 암모니아를 운반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한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특수선들은 보통 코팅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기술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안전하게 보존을 해야 되고 밖으로 유출이 안 되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특히나 온도 같은 것도 잘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내부가 중요하고 내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코팅이라는 이런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야 어떤 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를 보통 고부가가치 선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고부가치 선박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사실 고부가치가 아닌 것들, 뭐 벌크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중국의 경쟁력을 많이 뺏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LNG라든지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특수한 코팅이라든지 여러 기술들이 필요한 이런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아직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이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수주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높다는 얘기는 이런 배를 적기에 적당한 가격에 그다음에 운항에도 문제가 없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암모니아선이 그러니까 왜 최근 등장했는지 잠깐 말씀드려야 될 텐데 예. 결국 이게 친환경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암모니아선도 LNG선처럼 특수한 어떤 선박이고 암모니아는 사실 흔히 말해서 그 탄소 에너지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혹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제 암모니아라는 것이 수소와 질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연소 같은 걸 할 때 수소를 추출하기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를 결국 발전해야 되는데 네. 수소를 추출하기 굉장히 좋은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운반선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좀 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만들 것은 뭐 근본적으로 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소는 또 굉장히 냉각이 어려워서 굉장히 운반이 어렵거든요. 수소 뭐 폭탄을 만들게 터진다라는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소는 운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암모니아 상태로 운반해서 수소로 바꾼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암모니아 운반선이라는 특수한 선박이 우리나라가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경기 불황이 좀 이어지면서 이제 올해 조선업계 그러니까 피크아웃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조선업이란 게 흔히 말하는 경기의 불황과 호황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호황이 흔히 말하는 사이클이 굉장히 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작년에 비해서 수주량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주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발주를 안 한다는 이야기고 예. 왜냐하면 이제 2020년대 뭐 초중반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LNG 운반선이라든지 지금 말하는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것들의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 수주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바뀔 것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크가 온 게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크가 와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흔히 말하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선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가격 역시 하락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적절하게 수주가 할 수 있다라 그러면 흔히 말하는 큰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준의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럼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